회장님, 그 방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민서 씨였습니다. 조용한 응접실 안에 영숙 비서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어요. 회장 한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굳은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책상 위에는 핵심 기획 문서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놓여 있었고 방 안은 이미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답니다. 민서는 갑작스러운 의심과 시선 앞에서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지만 누구도 쉽게 믿어주지 않는 듯한 분위기였지요. 그때 문이 열리며 지훈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서, 의심하시는 겁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회장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부터 확인하자는 거다. 감정은 그 다음 문제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고 민서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불안에 휘감기기 시작했어요. 응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민서는 손을 모아 꼭 쥔 채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고 밤새 이어진 긴장 때문인지 어깨도 쉽게 풀리지 않았지요. 결혼한 지 2해 남짓. 아직 재벌가의 분위기엔 익숙해지지 못한 채 민서는 늘 조심스레 시댁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회장은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어서 더 어려웠지요. 민서는 그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었지요. 많이 놀랐지? 그가 손을 잡아주자 민서는 그제야 숨을 조금 길게 내쉬었어요. 여보, 나 정말 그런 일 안 했어. 믿지? 지훈은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아버지는 원래 뭐든 확인이 먼저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민서야. 민서는 흐릿해진 창밖을 보며 결혼 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던 평범한 일상, 친구들과의 소소한 시간, 그리고 지훈을 만나 마음이 따뜻해졌던 이야기들. 그가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 진심을 믿고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재벌가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웠고 시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문서 분실 사건까지 터지며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작은 속삭임에 지우는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없이 힘을 실어주었어요. 복도 끝에 희미한 조명 아래서 민서는 자신을 향해 밀려오는 불안과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회장 한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에 들어와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문서 분실과 관련된 보고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비서 영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문서가 사라지기 전 민서 씨가 그 방에서 서류를 살피는 것을 봤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회사 일은 철저해야 한다는 그의 오랜 신념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요. 한편 민서는 아침 식탁 앞에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오늘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너무 갑자기 흘러가서 오해가 생긴 거야. 여보, 나 정말 아니야. 잠시 뒤 두 사람은 회장의 호출을 받아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세아가.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묻는 말투였다. 그 방에 들어간 건 맞지? 맞아요. 하지만 서류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훈 당신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해해보고 싶어서 본 것뿐이에요. 회장은 짧은 침묵 끝에 말했어요. 궁금해서 본 거라 알겠네. 그러나 그의 음성에는 여전히 단단한 경계가 서려 있었지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민서의 손끝이 떨렸고 지우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작은 오해가 더 큰 갈등을 향해 움직이던 순간이었지요. 집무실을 나오는 순간 민서는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어요. 지우는 민서를 급히 붙잡으며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당신 나 정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날 오후부터 집안에 은근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씨가 마지막에 나왔다며? 설마 그런 분이 그런 일을. 조심스러운 속삭임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지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민서는 직원들의 작은 대화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영숙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작은 응접실로 이동했어요. 영숙은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직원 한 명이 민서 씨가 서류를 들고 나오는 걸 봤다고 주장합니다. 민서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영숙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관련돼 있다 보니 회장님도 신중하십니다. 한편 회장도 따로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민서에게 불리한 부분들이 들리는 가운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아가가 정말 그런 행동을 했을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민서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숨이 깊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루가 더 지나자 상황은 더 무거워졌어요. 조용한 집안은 더 큰 긴장 속에 잠겨 있었고 민서는 어디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웠지요. 아침 식탁에서 지훈이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직접 기록을 찾아볼게. 누구 손에서 마지막으로 서류가 움직였는지 금방 나올 거야.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민서야,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나 오후가 되자 더 불길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회장의 호출을 받은 민서는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회장과 영숙 비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요. 세아가. 회장의 음성은 더욱 낮아져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자네가 서류를 들고 나오는 걸 분명히 봤다고 하네.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회장의 얼굴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자네를 의심하려는 건 아니네. 하지만 회사 일은 정확해야 하네. 그 말은 민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게 흔들어 놓았어요.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고 지훈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민서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대답했지요. 지훈아,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날카롭게 부딪히며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사이에 서 있던 민서는 숨이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방에 홀로 앉아 어두운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작은 목소리는 방 안에 쓸쓸하게 퍼져갔지요. 그녀의 절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민서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흐릿한 새벽빛이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올 즈음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더는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
잔잔한 목소리였지만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지요. 아침이 되어도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직원들은 필요한 말만 간단히 했고 김 비서 역시 예의는 지켰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가 묻어 있었지요. 민서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은 여전히 꽉 잠겨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제 들었던 직원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서 씨가 서류를 들고 나왔대. 그 직원이 구체적으로 봤다더라. 그와 동시에 며칠 전 본 장면이 불쑥 머릿속을 스쳤어요. 며칠 전 서류 보관실 근처에서 누군가 급히 움직이는 모습을 본 기억. 그땐 바빠 보이는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신경 쓰였지요. 혹시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어디 가려고? 당신 잠깐만 있어봐. 나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민서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 서류 보관실로 걸어갔습니다. 걸음마다 심장이 조용히 쿵하고 울릴 만큼 긴장감이 스며 있었지요. 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여전히 어수선하게 놓인 서류들이 보였고 방 안엔 누군가의 인기척이 있었어요. 민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서류장 앞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김 비서님? 김 비서는 잠시 당황한 듯 서류를 덮었어요. 아, 민서 씨. 무슨 일로 여기까지? 민서는 차분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비서님, 직원들이 제 얘기를 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장면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 비서는 시선을 피하듯 잠시 머뭇거렸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며칠 전 여기서 직원 한 분과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서의 말에 김 비서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감정이 가라앉은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지요. 민서 씨, 혹시 오해하시는 건 아닌지.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그 서류에 손을 댔는지예요. 저도 아버님도 걱정하시고 회사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 비서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씨 사실은 그때 복도에서 사람 발소리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김 비서는 순간 놀란 듯 말을 멈췄고 민서를 바라보았어요. 여기선 이야기하기 힘드네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더 꽉 잡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게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회장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민서는 본능적으로 긴장했고 김 비서 역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세아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민서는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아버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회장은 천천히 김 비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 김 비서는 순간적으로 어깨를 굳혔습니다. 그 표정엔 오래된 신뢰 속에서 생겨난 책임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리고 방 안의 긴장감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복도 끝을 울렸습니다. 세아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민서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김 비서 역시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지요. 민서는 천천히 뒤돌아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어요. 회장은 조용히 걸음을 옮겨 서류 보관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눈빛엔 날카로움보다 생각이 더 많이 담겨 있었지요. 왜 이 방을 살피고 있었나? 민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에 대해 얘기한 직원이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장면들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님도 걱정하시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민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다시 바라보는 듯한 흔들림이 스쳤지요. 그때 김 비서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옮겨 말했습니다. 김 비서? 김 비서는 손에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이 봉투 사라졌다고 했던 그날 직원 한 명이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여서 혹시 몰라 따로 보관해 둔 것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가져가려는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민서는 놀라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럼 그 직원이라는 사람이 김 비서는 쉽게 말을 이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름을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모순점이 있어요. 회장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모순점이라니. 김 비서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직원은 문서가 사라진 시각에 다른 층에서 회의 지원을 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민서 씨를 지목하자마자 마치 미리 준비해 둔 듯 너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일부러 저를 아직은 단정할 순 없습니다. 김 비서는 차분히 말했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회장이 아주 느리게 숨을 들이쉬며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아가 자네가 직접 확인하려 했던 이유, 이해가 되는군. 그 목소리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냉정보다 따뜻함이 조금 더 묻어 있었지요. 그 순간 집무실 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직원 한 명이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지요. CCTV 복구 중 이상한 장면이 발견됐습니다. 회장과 김 비서, 민서는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서가 있던 방 앞 CCTV가 그 시간대에 잠깐 끊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긴 직후 잠깐 보이는 그림자가 있는데 직원은 회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민서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감정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지요. 회장은 직원의 말을 듣고 천천히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아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급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시선을 돌렸고 은은한 조명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지훈이었어요. 지훈은 숨을 고르고 회장과 민서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CCTV 담당팀에게 연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했어요. 지훈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서류 민서가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오래 일했던 누군가가 건드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움직임을 잃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굳었고 김 비서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서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지훈을 바라보았지요. 진실이 드러나는 문턱에서 모든 사람의 호흡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방안을 가르고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서류를 건드린 건 민서가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12년 동안 일했던 직원 박정우였습니다. 그 이름이 나온 순간 회장은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정우가?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 있었지요.
김 비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사실 몇 달 전부터 박정우 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를 왜곡한다든지 사람들 사이를 은근히 갈라놓는다든지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과 오해의 뿌리가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기 어렵게 서글펐지요. 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회장과 민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명이 잠시 끊긴 복도,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서류 보관실 앞을 빠르게 벗어나는 한 사람의 그림자. 그 체격과 걸음걸이는 분명 박정우의 것이었어요. 그 직원이 왜 그런 짓을 했다고 보나?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지훈이 답했어요. 아버지 옆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자신을 가족 같은 사람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사와 정보, 회사 안팎의 움직임까지 마치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어요. 민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왜요? 지우는 잠시 말을 고르고 민서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아버지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느꼈던 거야. 아버지가 진짜 가족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마음을 굳히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왔던 자리와 영향력을 모두 잃을 테니까. 민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저를 의심받게 만들면 아버님이 다시 그 사람만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군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가장 억울하고 가장 순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거야. 잠시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은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가 두 손을 허리에 가만히 얹은 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잠시 후 회장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박정우는 지금 어디 있나? 별채 사무실에 있습니다. CCTV 복구 결과 때문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아직 자기가 들통난 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보겠다. 민서는 놀라서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직접 가시겠어요? 그래야지. 회장의 목소리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믿어왔으니 내가 직접 끝을 맺는 게 맞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지훈아, 박정우에 대해 확인된 자료들 전부 정리해서 회사 감사팀과 법무팀에 넘겨라. 법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겠다. 가족을 해치는 사람을 이 집, 이 회사 주변에 둘 수는 없지. 지우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 말을 들은 민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서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불안과 억울함이 이제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바로잡히고 있었지요. 잠시 뒤 회장은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이번에는 그가 분명한 호칭으로 그녀를 불렀어요. 새아가가 아닌 이름 석자 그대로. 널 의심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후회와 진심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켰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 안에서 뒤섞이고 있었지요.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웃으려 했는데 나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회사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조금의 안도와 위로도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 저는 그냥 이 집의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민서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된다. 넌 이미 이 집의 며느리고 우리 가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다. 지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민서의 다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옆에 서 있던 김비서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 씨, 그동안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집 안과 회사 모두에서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식탁 위 공기에는 전날까지의 차가운 기운 대신 묵직한 안도와 작은 웃음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식사를 마무리할 즈음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민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버님. 내일 오전에 시간 좀 낼 수 있겠나? 민서는 잠시 놀라며 되물었지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 가시려는 건가요? 회장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너희 어머니 아니 내 아내와 함께 다니던 곳이 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아이들 시설인데 우리가 몇 년째 후원하던 곳이지. 민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이들 시설이요? 그래.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몸이 약한 아이들, 집이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지내는 곳이다. 내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곳이기도 하지. 그 아이들 돌보는 일을 이제는 나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가족의 몫으로 만들고 싶다. 민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지요. 나는 회장은 말끝을 잠시 떨구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가 단순히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함께 돌보고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민서야, 너와 함께 그곳을 계속 지켜보고 싶구나. 민서의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어요. 지금까지 시험받는 사람으로만 이 집에 있던 자신이 처음으로 함께 나눌 사람으로 초대받는 순간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가보고 싶어요. 어머님이 아끼셨던 곳이라면 더더욱요. 제가 잘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얘야,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날 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억울함과 눈물로 시작됐던 날이 언제부터인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날로 바뀌어 있었지요. 그리고 내일 시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은 아이들 시설에 갈 생각을 하니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벅차올랐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구나. 이 집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조용히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은 앞으로 민서의 삶이 조금은 더 부드럽고 따뜻해질 거라는 약속처럼 느껴졌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